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큰일 났습니다. 새누리당이 큰일 났다는 겁니다. 어제 정부위가 무산되면서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표면화 단계를 넘어서 극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인데요. 표현만 공식적으로 안 나왔을 뿐이지 거의 분당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단순한 총선 패배 때문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선은 가까워오는데 뚜렷한 대선 후보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금의 분열 사태를 가져왔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청와대에도 부담이 될 뿐 아니라 20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치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연 새누리당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잠시 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고요. 좀 전에 오늘의 당연한 톱뉴스는 새누리당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실종됐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그 상임정국위원회와 그 정국위원회 모두 무산이 됐죠. 예. 그 정진섭 비대위원장 선출과 혁신위의 그 정권을 주기 위한 그 당원 당규 개정안 처리 역시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이 친박계가 그 대거 불참함으로써 그 상임정국위원회와 그 정국위원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그 개선도 하지 못한 채 이제 해산이 됐는데요. 예. 이 상임정국위원 제적 그 쉬운 2명 가운데 어제 그 참석 인원은 그 20명 안팎으로 이제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고 그러죠. 이 친박계의 그 조직적인 그 보이콧이 있었다고 하죠. 네. 자, 김용태 혁신위원장 역시도 내정자의 딱지를 떼지 못하고 스스로 사퇴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이제 정국위원회 그 무산 직후에 그 기자회견을 갖고 그 사퇴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김용태 그 혁신위원장 내정자죠. 이 새누리당은 그 국민에게 그 용서를 구할 그 마지막 기회를 얻었지만 그러나 어제 새누리당 그 정당 그러나 이제 그 기회를 이제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이 새누리당 그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다면서 앞으로 그 국민과 당원,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를 무시한 사람들과 그 싸우겠다. 이런 그 입장을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비박계 의원들은 당선인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거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말이죠. 그 삼선 중심의 그 비박계 의원들 이 긴급 회동을 갖고 그 정국위와 그 정국위 개최 무산의 그 원인 규명과 사태 수습을 위한 그 당선인 총회 소집을 이제 그 요구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그 친박계 역시 이를 좀 좌시하지만은 않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죠. 예. 이 새누리당 그 내용 한 치 앞을 좀 내다보기 어렵게 됐는데요. 이 정진석 원내대표 또한 그 이제 그 치명적인 타격을 좀 입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그 거취가 그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정진석 원내대표 어제 그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이 비대위원장 그 던져야 하냐 이러면서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잠적 상태 아닙니까? 이 정진석 원내대표의 그 거취, 새누리당의 그 진로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주목되는 대목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굉장히 드문 거거든요. 드문 게 아니라 사실은 사상 초유라고 봐야 됩니다. 갈라진 것도요. 열린우리당 갈라진 거. 여당에서 갈라진 게 열린우리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권 초기였어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혼란이 더 심해지는 건데 야 이거 진짜 여론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오늘 그 몇 신문 사설 제목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은 이 총선 민심 거역하고 당 망가뜨리는 그 친박 구제불능 자태 이렇게 이제 그 질책을 했고요. 네. 동아일보 사설 역시 이어 비대위 깨버린 친박 보수 정권 내놓고 그 패족될 참인가
이러면서 네. 좀 황당해했습니다. 이 중앙일보 사설 제목이 좀 눈에 띄는데요. 새누리당 이럴 거면 차라리 그 당 쪼개라. 이러면서 그 친박의 행태를 이제 그 맹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쨌든 뭐 누가 어떤 식으로 잘못을 했던 간에 야, 이거 좀 이렇게 되면 지금 20대 국회 초반부터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기가 힘든 상황이 될 텐데 이거 참 걱정입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되면 정치가 어려워지면 나라 운영도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 나라 뭐 구조조정 문제를 비롯해서 상당히 그 위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데 말이에요. 이게 정치는 갈등을 뭐 극복하고 해소할 수는 없지만 좀 갈등을 축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니까 이게. 오늘 5.18인데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그 5.18 민주화운동 그 36주년 공식 기념식에는 이제 불참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그 이제 그 3년 연속 불참하게 됩니다. 예. 정부 대표로는 그 황교안 이제 그 국무총리가 참석하게 되고요. 예. 이 박 대통령은 오늘 그 기념식이 열리는 오전에 그 최근 방한한 이 마수의 에부테카르 이란 부통령을 이제 접견하려고 하죠. 예. 반면 그 님을 위한 그 행진곡 재창 등을 요구하면서 그 지난 3년 동안 그 기념식에 불참했던 이 5.18 유족회나 부상자회, 구속 부상자회 등 광주 3개 단체는 뭐 일부 단체죠. 올해 그 기념식에 그 참석한다고 그러고요. 야당도 참석해서 일단 합창 때 인물 위한 그 행진곡을 이제 그 재창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어제 국회에선 법사위가 열렸는데 109개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네요. 네, 그 상당히 좀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자, 웃어야 되는 건지. 네. 야, 일 잘했다 그래야 되는 건지. 이 밤늦게까지 상당히 그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 진행이 됐는데요. 126개 상정 법안 가운데 그 17개는 이제 그 소위로 회부가 돼서 사실상 그 폐기 수준을 밟게 됐는데요. 이 법사위 그 개와 그 속기가 그 길게는 1시간씩 지연되면서 그 수차례나 그 정의하거나 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그 의결이 미뤄지는 등 그 진통을 이제 겪기도 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 내용의 그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안건 상정에 그 실패를 해서 결국은 그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고요. 이 가습기 살균제 그 피의자 구제 방안으로 그 제시된 소비자 집단소송제 법안, 이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은 그 상법 개정안도 야당이 이제 그 안건 상정을 주장을 했지만 역시 무산이 됐습니다. 반면에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그 의료분쟁조정법, 일명 그 신해철법으로 알려져 있죠. 네. 개정안은 이제 그 경론 끝에 통과가 됐는데요. 국회 이제 그 내일 본회의를 열고 이를 법안들을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처리하게 되죠. 이러다만 실질적으로 4당 체제로 가는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죠. 3당은 3당이지만.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비대위 선임안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겸임 문제 그리고 혁신위 독립성 보장을 위한 당원개전의회에서 열기로 했던 새누리당 상임정국위와 전국위원회가 어제 모두 무산됐습니다. 지금 분당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복당 신청을 하고 기다리던 무소속 의원들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새누리당이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지만 지금 현재 무소속으로 계시죠. 안상수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 동구 강화 예, 공진 안상수 국회의원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무소속이시니까. 근데 이거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참담하기 짝이 없죠. 이게 공천 파동으로 국민들한테 실망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제2당까지 추락했는데 수습 과정에서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이런 결과가 돼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 자신이 우리 새누리당 원이라는 것이 지금 뭐 무소속으로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정신적 새누리당인데 부끄럽기가 짝이 없고 빨리 수습을 해야죠. 예.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거 분당되는 거 아니에요? 분당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 왜요? 예. 그래도 우리가 그 집권 여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 마무리를 해서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우리가 정권의 창출이 가능하고 그래도 여당으로서 여당의 그늘을 테두리를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물론 사실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실제로 그런 측면이 많았죠. 예. 근데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들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이 탑으로 실린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친박들, 비박 차라리 나가는 게 더 나아. 뭐 이런 제목이거든요. 친박 핵심, 이렇게 돼 있는데, 제목이. 이런 분위기라는 거는 확실한 건,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뭐 계속 봉합하고 나갈 수도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사실 민주정당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경쟁적인 구도는 예. 있을 수 있죠. 그건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지금 예. 경쟁이냐 투쟁이냐가 문제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좀 많이 나가긴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당이 너무 정서가 정리가 안 된 겁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지도부가 당원들의 신임을 받고 출범을 해서 그쪽에서 정리해 나가면은 괜찮은데, 지금 이제 원내대표 한 분이 결정이 돼서 이제 그분이 누구랑 뭐 어떻게 상의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갈등이 봉합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증폭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예. 이제 앞으로 실제로 그 당원들에 의해서 새 지도부가 결정이 돼서 잘 끌고 나가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근데요, 지금 전당대회는 7월 말에서 8월 초입니다. 그때까지는 네. 어쨌든 비대위든 뭐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전구위가 무산이 돼가지고, 예? 이 비대위 구성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정진석 원내대표, 만일 우리 안상수 의원께서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다면은 다시 하실 거예요? 비대위 구성을? 아유, 이거 무섭네. 그리고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일단 혁신위원회는 조금 지금 시간을 두고 하는 걸로 하고, 소위 비대위를 필요하면 조금 보강을 해서 이미 엎어져 버렸으니까. 예. 사실은 어저께 친박에서 누가 했다면 이거를 이렇게 보이콧할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 전국위원회에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보정을 해서 그거를 투표에 올리는 방안이 더 좋았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속된 말로 그냥 깽판을 치고 이렇게 하는 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역사상도 없는 일인데,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유일하게 우리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분 중심으로 해서 비대위를 해가지고 좀 보정을 해서 빨리 전당대회를 치르는 데까지 역할을 해주기를 이렇게 하면서 가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친박 대 비박의 비율이 6대 4입니다. 비박이 6이고 친박이 4인데 비대위 구성이요. 그러면 이거를 보강한다는 건 친박을 보강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하여간 그렇게 그런 것이 필요하면 그렇게 가야겠죠. 예. 근데 지금 친박계 일각에서는 친박계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퇴를 자초했다.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거는 비대위원장 사퇴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사퇴까지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격앙돼서 한 얘기고 오늘 좀 더 생각해보면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고요. 안 되고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잘못한 건 아니고 비대위원장으로인데 비대위원장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좀 전당대회 준비 기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전당대회를 빨리 열리는 게 방법이고, 전당대회는 우리 좋은 후보들이 많이 거론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있잖아요. 좋은 후보가 있든 없든 간에 지금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시적인 기구 준비하는 기구를 구성하는데도 이 난리인데, 예? 전당대회 하면은 아무리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그냥 조용히 무사히 넘어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일부 사람들이 문제지 우리 당원들은 다 당을 걱정을 하고 있어요. 당원들이 뽑는 거니까. 우리 당의 후보를 우리 당원들이 뽑는 거 아니에요? 물론 30% 여론조사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는 당원들한테 맡기면 되고, 지금 일부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일부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 사람들이 자꾸 조정하니까 문제지, 우리 당원들 뜻에 따라서, 뽑으면 아마 원만하고 좋은 지도부가 형성이 될 걸로 저는 아주 구성이 될 거로 확실합니다. 지금 안상수 의원께서 일부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는 일부 친박계 맞죠?
7부, 예, 친박 일부지. 친박 일부요. 예, 예. 다 그런 건 아니고. 예, 예. 못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또 전당대회 그래서 연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연기하면 안 돼요. 왜요? 더 쓰노 더 베터.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정통성 있는 예. 지도부를 빨리 구성해야 됩니다. 예. 그것만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안상수 의원께서 혁신위는 그건 좀 나중에 해야 된다. 그 왜 그렇게 네.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해도 된다. 예. 일이 복잡할 때는 단순하게 해결 가능한 것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혁신을 지금 매번 지금 연태까지 계속 해온 게 혁신입니다. 혁신 지금 도서관에 가면 다 있어요. 꼽아 쓰면 돼요. 뭘 혁신을 연구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신일우 위원장님 머리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뭘 예. 따지고 말고 이렇게 뭐 있습니까? 예. 자, 그리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이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도 탈당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건 뭐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이제 예. 요번에 수습이 네. 요게 이제 소위 이제 갈 때까지 다 갔으니까 예. 이게 더 떨어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내가 보기엔 당내 수습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당대회 빨리 해서 좋은 지도부가 결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지도부를 통해서 정부 운영을 해가면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이지. 예. 지금은 뭐 대통령까지 탈당해놓으면 완전히 이제 국가 전체가 공황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대선 후보가 없기 때문에 유력 대선 후보가 없기 때문에 이렇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점도 있기는 한데요. 예. 그런 점도 있기는 한데 지금은 어찌됐든 공천 후유증에서 더 출발한다 이렇게 보고 예. 그 마무리가 전당대회로 끝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소속이셨지만 지금은 현재 무소속이신 안상수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 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 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내가 폴리텍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내 코텍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간호사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대한중소병원협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에서 간호사 여러분의 경력 단절로 인한 어려움과 재취업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호사 여러분, 내일을 잡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바다가 보이는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오션 클래스 센토피아 송도 더샵 5월 20일 주택홍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문의 032-723-9600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요즘 비행기표 예약 어디서 하오? 트래블하우. 최저가 비교는 하오? 트래블하우. 가격 비교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항공권 어플 트래블하우. 얼마나 쉬운지 나 김영옥도 하오. 안 깔고 뭐하오? 트래블하우.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아, 중고차 저렇게 팔면 손해인데요. 내 차 어떻게 파는 게 잘 파는 거죠? 오토벨의 전화 한 통이죠. 국내 최대 중고차 경매 서비스에서 경쟁 들어갑니다. 오, 가격 점점 좋아지네요. 그대로 내 통장으로 슛. 역시 현대글로비스 오토벨이에요. 중고차 팔 때 오토벨로 콜. 1600-0080 오토벨.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7월 하순에 해당하는 더위가 지금 오늘 오후부터 밀려온다고 하는데, 진짜 저도 이렇게 그 학생들 많은 강의실에서 강의하다 보면 진짜 덥습니다. 자, 그런데 더운 건 더운 거고, 지금 7시 36분 53초 지나고 있는데, 교통 상황은 어떤지 좀 알아봐야겠죠?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화창한 하늘 아래 출근길 교통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면 부천부터 신월까지 4km 구간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 부평부터 서인천 부근까지 5km 구간 정체입니다. 도심 국회대로는 여의도 방면 영등포 구청부터 영등포 전화구까지 밀리는 모습인데요. 반대 인천 쪽으로도 영등포 구청부터 신월 나들목 쪽으로는 교통량이 많아 속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안양 쪽으로 성산대교 남단부터 오목교, 광명교 지나 금천교까지 긴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성산 쪽으로도 고척교 이전부터 성산대교 북단 쪽으로는 30km 안팎입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는 모습인데요. 나란한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는 30km 미만입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도 성수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이 5.18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그래서 오늘 있죠. 근데 이 기념식을 앞두고 두 야당이 오늘 광주에 총집결을 하게 되는데요. 두 야당이
강하게 주장하던 이물위헌 행진곡 재창 결국은 불가 결정이 난 상황인데 자, 이 문제를 비롯해서 현재 정치권 상황 광주 동구에서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일단 그 이물위헌 행진곡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보훈처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정부 기념식에서도 그 기념식의 이름과 같은 종류의 노래는 재창하지만 이름이 다를 경우 노래의 제목이 다를 경우에는 합창하는 것이 관례다.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보훈처 주장이 전혀 논리에 맞지도 않고 현실에 적합하지도 않는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3당 원내대표들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께서 좋은 방안을 찾으라고 보훈처장에 지시까지 했고 이 좋은 방안이라는 것은 이물위헌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다시 재창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어나는 갈등을 해소하는 치유책을 찾으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도 거기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지시도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보훈처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대통령 지시를 거부한다. 현실적으로 5.18 기념식장에 오게 되면 합창을 할 때 모두가 다 일어서서 태극기 흔들면서 이물위헌 행진곡을 재창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14년도에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셔가지고 직접 노래를 부르시진 않았지만 일어서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그랬습니다.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부르고 있는 노래 또 이물위헌 행진곡을 꼭 부르게 해달라고 재창해달라고 여러 국민들 광주 시민들 5.18 관계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문제가 여야 3당하고 청와대 이른바 저는 이 협치라는 단어는 이건 사실은 원래 다른 뜻이거든요. 거버넌스.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어떻게 여야 청와대 같이 협치한다 이렇게 쓰이는데 어쨌든 앞으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것이 이제 국정 전반 또는 의사일정 전체를 갖다 뒤흔드는 일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대통령 인식이 총선 전이나 후나 변화가 되지 않고 불통하는 대통령으로서의 그대로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볼 때 상당히 협치가 좀 어려운 상황에 올 수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예. 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역시 5.18 관련 얘기입니다. 어제 그 신동아의 보도인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시민군에 대한 발포 명령 책임을 부인하는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97년 4월 17일 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내린 판결문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본인의 변명이겠죠. 근데 내란 목적 살인의 유죄가 선고되면서 광주 재진압작전을 지시한 것은 어차피 살상행위가 수반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재진압을 지시한 것은 내란 목적 살인죄를 부인할 수가 없다. 내란 목적 살인죄의 책임을 제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발포 명령자를 전두환 대통령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확정 판결에. 근데 이것이 재심에서 취소되지 않는 이상은 전두환 전 대통령 주장은 개인의 변명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죠. 김종인 대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냐면 내가 당시에 전혀 알 수가 없다. 나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당시에 국보위 상임위원장 전두환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문위원으로 참석했던 그걸 또 전혀 모를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또 실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학자가 2명인가 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글쎄 이제 그런데 이미 그 학자를 선정할 때에는 상임위원장 결재를 했을 거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자세히 모른다고 할 수는 있겠죠. 자세히 모를 수는 있지만 모른다라는 얘기는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국민의당 문제인데요. 박준영 당선인이 지금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당헌 당규상으로는 기소가 되게 되면 당원권이 정지가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되면요. 기소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당원권이 정지되는 것은 당헌 당규상 불가피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결정한 것은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또 헌법에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이 되고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명을 해라 등등 하는 이야기는 헌법 정신과 가치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얘기 좀 잠깐 여쭤볼게요.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 참패에 대해서 선거 결과에 도움을 주려 했는데 오히려 피해가 된 것 같다. 더 낮은 자세로 호남 민심을 얻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결국은 이 호남 참패의 원인 제공자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분은 호남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면 대권 후보 직도 대권 후보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고 정치 은퇴를 하겠다 했는데 과연 호남에서의 지지를 얻었는가 한번 묻고 싶고요. 얻지 못한 것은 문재인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결과적으로 도우러 왔다가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를 준 것이 아니냐 하고 자기 반성이 있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전후 말이 다른 것으로 볼 때 진정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문재인 대표가 노력하면 언젠가는 호남에서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정치는 상황에 따라서 생물이라는 말도 있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선거 전이나 후 또 호남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옛날 대폭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때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호남 지지를 다시 얻기는 쉽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어제 우리 박주선 최고위원께서도 같이 가셨을 텐데 안철수 의원하고 이렇게 쭉 국민의당 의원분들 걸어가다가 누가 하늘에다가 물을 뿌린 모양이에요? 그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아니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건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저 가까운 데서 같이 행진을 했었는데 저는 못 봤는데요. 어쨌든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서 그 보도를 봐서 여쭤본 거고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새누리당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박주선 최고위원께서는 지금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죠? 극에 달았다고 봅니다. 이래가지고, 새누리당이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정치가 될는지 극히 좀 불투명하다고 생각되고 남무당 일을 넘어서 새누리당의 역할도 의회 정상화에 절대 필요한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박주선 의원께서도 탈당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박주선 의원께서 선도 탈당에 속하신 분이었는데, 제대로 탈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라 그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과 지금의 새누리당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어떻다고 보세요? 그때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시는 친노 개파 패권이라고 그랬고 지금 새누리당은 친박 비박의 좀 결전장 비슷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개파로 인해서 당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같다. 그리고 이 개파가 청산이 돼야 된다는 것은 양식 있는 정치인들의 주장이고 의견일 텐데 이 개파가 청산이 된 것이 아니라 개파가 좀 강화되는 그런 느낌. 어쩌면 친박 패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친박 패권, 그럼 친노 패권 거기에 있어서는 유사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새누리당도 예전에 새정치민주연합처럼 분당 말고는 다른 어떤 출구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다른 출구가 없다라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극도의 그 감정이 대결이 되고 또 이렇게 수습이 자꾸 어려워지고 그러게 되면 결국은 중도 개혁 세력이 다른 정치적인 길을 선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중도 개혁 세력이라는 것은 비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친박 비박을 모두 합해서 이야기는데요. 예. 이제 아무튼 새누리당에 있는 비박 모두가 중도 개혁 세력인지는 저는 뭐 확실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친박 비박을 넘어서 보수 세력과 중도 개혁 세력이 아마 새로운 정치적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관측을 합니다. 탈당의 그러니까 분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정계 개편의 촉진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겠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꼭 정계 개편이 나쁜 일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저렇게 그 여당이 갈 길을 가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의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새로운 정계 개편의 길을 터주는 것도 여당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헌도 또 얘기가 그럼 본격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개헌은 지금 대통령 혼자서만 반복을 시키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미 기정사실화된 주장이기 때문에 한 번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니 의견을 좀 교환하고 알겠습니다. 개헌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에 3부 8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